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해 보겠습니다. 뭐냐면 제 댓글에 여러분들이 어떤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냐면 이제 애들의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꼴찌이기 때문에 애들이 점점 없어져가는 이 세상에 살면서 강사 일을 얼마나 오랫동안 할 수 있을까? 앞으로 강사 일을 하는데 강사의 미래? 강사들의 미래는 어떨까요? 뭐 이런 식으로 저에게 문의 댓글을 남기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심플하게 따지면 애들이 많으면은 학원에 다니는 애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학원이 잘 되고, 애들이 없어지면은 적어지면은 그만큼 학원이 쭈그라들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이제 그것은 너무 심플하게 이제 생각을 한 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5, 60대 때는 1950년대, 60년대 때는 그러면 그러니까 부모님 시절이잖아요. 그때가. 그러면 그때는 그러면 학원이 많아가지고 그때는 한 집에 막 8명, 9명 있는 집도 허다하고 막 이랬는데, 그러면 그때는 학원이 잘 됐나? 그때는 우리나라에 학원이 없었어. 학원은커녕 학교도 변변치 않았어. 학교도 변변치 않는 그런 시절이었어. 예. 그러면 학원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학원은 언제부터 그러면 유행을 했었느냐? 본격적으로 엄청나게 학원 붐이 일어나고 막 이런 거는 찍혀야 한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후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나 어렸을 때만 해도 학원이 있는 게 아니라 돈 있는 사람들은 아이들을 초등학교를 사립 초등학교를 보냈어요. 그 당시 좀 인기가 있었던 서울 지역에 있는 학교인데 인기가 있었던 게 리라 초등학교, 그러니까 리라 국민학교죠. 리라 국민학교, 경복 국민학교, 경복, 리라 뭐 이런 데가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애들 보내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무슨 영어 유치원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영어 유치원도 찍혀야 한 20년이야. 역사가, 우리나라에서의 역사가 찍혀야 20년이라고, 영어 유치원도. 아무튼.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애들이 이제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거의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맨 꼴찌니까. 그런데 이게 희소성의 문제도 있다. 희소성. 그러니까 그럴수록 아이가 귀한 거야. 그래. 그래서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막 애들을 한 집에 뭐 5, 6명 기본이고 8, 9명도 그냥 많게 이렇게 버글버글 할 때는 학원이 뭐야, 학교도 제대로 안 다녔고,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무슨 대학이냐, 고등학교까지만 나와라 이런 것도 되게 많았고, 그냥 삼시세끼 밥만 잘 먹여도 나는 자식 잘 키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지. 어디 무슨 학원이야. 근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정말 귀하다니까. 아이들이 정말 귀한 뭐 이런 이제 시대가 됐으니까, 내 아이가 8, 9명일 때와 내 아이가 달랑 1명일 때와는 이 아이를 대하는 태도부터 이 아이를 위하는 생각이 달라. 부모의 생각이 다르다고. 그래가지고 걔 하나한테 그냥 모든 정성을 쏟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아이가 줄어든다고 해서 학원도 같이 망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옛날에 뭐 애들 많았을 때는 뭐 학원이 잘 됐냐? 아니, 그때는 학원 자체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들의 숫자 이런 거보다도 부모들의 그런 가치관, 부모들의 정신세계, 부모들이 어떻게 자식을 키울 것이냐, 뭐 부모들의 교육관, 뭐 이런 거를 좀 더 향상을 시키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원 사업은 안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21세기의 가장 큰 문제는 기후변화가 아닙니다.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뭐 그래가지고 플라스틱 뭐 이런 거 쓰지 말고 뭐 아무튼 환경을 위해서 정말 애를 써야 된다 막 이렇게 막 난리가 났잖아. 그런데 중요한 건 기후변화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아이들의 지적 수준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력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심각하게 떨어지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예요. 정말 아이들의 이해력이 정말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책 하나만 가지고 그거에 의지해서 그 책 하나로만 그냥 공부하고 그 책을 읽고 뭐 이런 시대였다면 지금은 책이 있잖아요. 책이 아무리 좋아도 그 책만 읽으면 다 알 수 있어도 애들이 벌써 책 읽기를 거부해요. 그 책만 읽으면 다 모든 걸 다 알 수가 있고 모든 게 다 나와 있는데도 책을 읽기를 거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글밥이 많으면 애들이 책 읽기를 거부한다니까요. 책을 읽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 이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이 옆에서 브리핑을 해줘. 이 내용은 이런 거다. 얘한테 설명을 해주고 책에 줄을 쳐주고 책에 뭔가를 써주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걸 다 외워. 그리고 선생님하고 함께 공부를 해. 그러면 선생님이 시간을 줘. 그럼 걔가 외워. 그럼 다 외웠으면 선생님이 막 물어봐. 그러니까 요즘 선생님들은 어떤 식으로 느껴지냐면 이거는 티처가 아니라 물어봐 주는 사람?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니라 물어봐 주는 사람은 아닐까? 뭐 이런 느낌. 예.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오지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거의 학원 강사다 이런 교육계 쪽에 몸담는 그런 사람들은 왕년에 공부 좀 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칠판에 100% 교실식 수업이죠. 그래서 설명을 정말 선생님이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그런 걸 끄집어내서 정말 설명을 잘하면 애들은 그걸 가지고 가서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 걸 만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선생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애들이 혼자서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래서 옆에서 줄도 쳐주고 브리핑도 해줘야 돼. 책도 잘 못 읽어. 그리고 그걸 외웠는지 옆에서 선생님이 물어봐 줘야 돼.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선생이 필요하다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요즘에 맞벌이의 퍼센티지가 90%래요. 그러니까 거의 다 맞벌이를 하는 거야. 집에서 오로지 살림만 하고 애만 보는 그런 여자는 10% 밖에 없는 거야. 그럼 엄마 아빠가 요즘에는 혼자 버는 거로는 진짜 힘들다. 이래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맞벌이를 하니까 더더욱 바빠져. 더더욱 바빠지니까 물론 엄마 아빠가 애를 가르칠 수 있어. 그런 지적인 수준은 당연히 되지. 그런데 바빠서 못 가르쳐. 아침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와. 그러면 그런 애를 누구 손에 맡기느냐. 학원 선생님 손에 맡겨야지. 그걸 어쩌겠어. 그러니까 지금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 플러스 보육이라니까. 교육 플러스 보육 좀 데리고 있어주는 거. 그리고 엄마처럼 옆에서 설명해주고 줄 쳐주고 동그라미 쳐주고 이 동그라미 쳐주는 게 진짜 중요하다.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는. 그래서 예전에는 교육만 필요했다면 지금 애들은 교육 플러스 보육이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중학교까지도 보육이 필요할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예,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그 선생님들이 하다 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만두기를 원해서 본인이 때려치기를 원해서 그만두는 경우는 생길지라도 뭐 이게 시대가 이래서 아니면 우리나라
우리나라 상황이 이래서 지금 사람들이 애를 안 낳고 이래서 가르칠 애가 없어서 학원을 접는 이런 거는 이렇게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다. 단지 애들의 지적 수준이 너무나 떨어지고 옛날처럼 부모도 그렇고 아이들의 태도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못해 먹겠다 해가지고 나 선생 안 하련다 못해 먹겠다 해가지고 선생이 그만두는 한은 있어도 애들이 적어서 아니면 더 이상 가르칠 애들이 없어서 이래서 그만두는 경우는 우리 세대에는 없지 않을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선생님들 세대에는 없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애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이런 걸 이런 능력이 정말 예전보다 너무너무 약해져 있다. 너무너무. 그래서 갖다 바치기 전에는 갖다 바쳐라 이거야. 내 눈앞에 갖다 바쳐라. 이런 걸 원하는 애들이 정말 많아요. 요즘에 정말 자기 혼자 공부하려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중학교 같은 경우 시험 대비서가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 출판사별로 학교별로 나와 있어. 그러면 그것만 하면 돼. 그것만 하면 되는데도 애들이 혼자서는 집에서 그걸 못해. 혼자서는 집에서 그거를 풀고 외우고 이걸 못해. 그러니까 선생이 옆에 앉아가지고 그거를 외워라 시간 주고 외웠니 하면 선생님이 물어봐주고 이 짓을 해야 돼. 이 짓을 해주는 게 요즘 동네 학원에 그냥 기본이야. 기본 세팅이야. 그냥 이게 기본 세팅이라고. 그런데 이게 고등학교까지 가. 고등학교에도 모의고사 변형 문제가 책으로 만들어져서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 그리고 출판사별로 교과서 영어 문제가 다 나와 있어.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프린트물을 나눠주지만 거기에 답을 다 알려줬어.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려면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옛날처럼 자료가 없어서 못해요. 책이 없어서 못해요. 이게 아니란 말이야. 모든 자료와 책이 넘치도록 나와 있어. 그리고 공짜로 이용해도 충분히 많은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터넷상의 카페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 그냥 두들겨 보기만 하면 나와 있어. 그런데도 요즘 애들은 어떠냐면 이런 거 사서 공부하면 돼. 고등학교 애들아. 제발 이제 고등학교는 너네 혼자 좀 해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 애들이 뭐라 하는지 알아? 싫어요. 그거 찾고 자료 빼고 서점 가서 사고 이거 너무 귀찮아요. 선생님이 그거 다 해가지고 중요한 거 다 프린트해서 딱 만들어줘요. 어차피 돈은 우리 엄마가 내는 건데. 지금 모든 아이들의 태도가 이런 식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그 과목을 어렸을 때서부터 예전에는 그 과목을 어렸을 때서부터 잘하고 그 과목을 완전 꿰뚫고 있고 설명도 잘하고 요런 선생님들이 요런 사람이 선생님이 되었다면 지금은 이런 사람들 플러스 그 과목에 대해서 잘 몰라. 본인도 잘 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생이 되어 있어. 선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선생은 이런 사람도 될 수 있기 때문이야. 어떤 선생 줄 쳐주고 외워라. 그리고 옆에서 외우게 시켜. 그리고 물어봐줘. 이게 보통 작은 동네 학원은 중학교 시험 대비를 거의 다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어봐주는 사람. 중요한 거는 다 책에 나와 있어. 그래서 책에다 그냥 줄만 쳐주고 이거 중요한 거니까 외워라. 그리고 물어봐주는 사람이 되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주는 선생이 있는 반면에 플러스 이제 물어봐주는 선생님이 또 생겨난 거야, 요즘에는. 예. 지금 동네 학원이 다 그런 식이라니까. 왜냐하면 못하는 애들이 다 동네 학원으로 오고 또 못하는 수준이 예전보다도 훨씬 밑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이거를 잘 설명하고 이런 선생님들한테는 이런 애를 가르치는 게 정말 현타가 오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는 아우 난 때려칠란다 뭐 이런 식으로 되거나 아니면 그런 선생님들이 이제 온라인 베이스로 이제 이런 관리 이런 측면이 아니라 말이 좋아 관리지 뭐 관리형 뭐 학원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좋아 관리지 이거는 뭐야 도대체.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아무튼 그렇게 해야 되니까 완전히 복장 터지고 난리인데 아무튼 요즘에는 그래서 부모님들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애들을 어디 맡길 때가 있어야 돼. 부모님 대신에 애들의 이런 공부를 봐줄 선생이 필요해. 그래서 선생님 스스로가 못해 먹겠다고 때려치면 때려쳤지. 그래서 이제 빠지는 선생님들의 수가 많아질지라도 본인이 계속 이쪽에 몸 담고 싶고 좀 힘들어도 이쪽으로 돈을 벌고 싶은 이런 선생님들이 시대를 타고 태어나서 애들이 점점 줄어서 이것 때문에 나는 이쪽 일을 하고 싶은데 가르칠 애가 없어서 이제 일을 접는다. 이런 일은 쉽게 생기지 않을 것 같다. 예,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